안녕하십니까. 오늘 역시 다양한 소식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5,500억 불 이런 금액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금이 뜯긴다 거의 확실합니다. 문재인, 윤석열 구하나 미국은 일본과 독일의 재무장을 허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냉전 시기에 미국은 일본 해군을 강력하게 만드는 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독일이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우전 휴전은 불가능하다.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TSMC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TSMC에는 여러 업체로부터 부품, 소재, 그리고 장비도 공급받습니다. TSMC는 몇 개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포상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15개, 16개 이것이 메이저입니다. 사실 글로벌하게 메이저죠. 그런데 이 중에 미국이 3개, 일본 업체가 10개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장비 이런데 어떤 강력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없으면은 다른 나라는 대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업체가 이 TSMC 공급을 하는 겁니다. 원래 애초 TSMC가 만들어질 때 소니가 대주주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주주로 이렇게 조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필립스와 손을 잡고 또 네덜란드 ASM의 필립스 당시는 자회사죠. 자, 이들로부터 장비를 공급받고 그리고 TSMC가 커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Applied Materials 그리고 네덜란드 ASM의 반도체 장비 업체죠.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들 이것 역시 일본에서 공급되는 게 상당합니다. 소재도 그렇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중국 반도체 업체도 일본에 오전한다는 거죠. 대한민국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베 수상 때 한국에 대해서 소재 관련된 제재를 좀 가했습니다. 물론 이 제재다 이렇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용도 이런 것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했죠. 이때 한국에서 좀 문제가 터졌는데 노 재팬 나오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역시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자, 중국 업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과 싸운다. 그리고 유럽의 ASM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자체적인 반도체 장비를 만들려고 해도 일본의 소재나 부품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 때 소재가 필요하죠. 자, 그리고 일본 역시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를 사오고 물론 과거를 추적하면은 이 중국의 히토류가 커지게 된데 일본의 공이 큽니다. 그리고 프랑스 역시 이 기술적으로는 히토류 강자입니다. 자, 이들의 도움을 받고 중국의 히토류가 컸습니다. 지금은 일본을 능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머티리얼에 있어서 일본에 오전하는 게 그저 이렇게 상호 오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제재를 가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힘듭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농수산물, 일본 수산물을 사오지 않는다. 이런 것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임란칸 이야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올렸습니다. 그저께 임란칸이 사망했다. 이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들이 그제 나의 아버지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지금 구금되어 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란칸이 풀려나게 된다. 그리고 이 군부가 임란칸을 제어하지 못한다. 이 국민적인 지지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파키스탄에 엄청난 변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죠. 자, 그리고 한국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한설 장군님이 올린 걸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대미 투자.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게 원금 보장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이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이재명 정부는 어떤 특별법을 만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만 자,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이 모든 투자 리스크. 자, 투자를 하면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원금을 보장해 주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서 국민 세금으로 떠안는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원금을 미국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빼먹기 위해서 만드는 투자 이런 것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걸 통째로 가져간다 이러진 않겠죠. 만약 100억을 투자한다. 그 경우 하청업체에 어떤 공사를 수주를 하겠죠. 그때
자, 뭐 10만 원이면 될 거를 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부풀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투자한 원금 이것을 야금야금 이제 갉아먹는 거죠. 이것은 미국 경제 전체를 위해서 혹은 트럼프와 연계된 어떤 이제 산업 세력 이들이 여기에 들러붙어서 빼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99%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3조 원을 출자해서 한미전략투자공사 뭐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국 정부가 3조 원을 출자합니다. 이건 한국 내에서 어떤 세력이 해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는 가급적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 이런 먼저 읍소하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이 뜻은 미국은 이렇게 해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내수용으로 한국 정부가 이런 문구를 삽입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가급적 협의한다. 여기 이제 다 이 진정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리고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 도대체 이 프로젝트에 왜 투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입도 뻥끗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미국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 자, 이제 우리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미국이 설마 이제 우리의 돈을 빼앗아 먹기 위해서 나쁜 투자를 하진 않겠지. 이런 식으로 미국을 일방적으로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속여도 여기에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국민들은 나중에 불만이 터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 혈세 이것을 미국이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말아먹었는가. 그런데 이 국민의 알 권리를 사실상 차단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비밀 누설 금지 조항, 투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자료 이것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만약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상 이 미국이 어떻게 투자하는가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가 과거 방송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알려주지 않고 한국이 돈을 보내면은 그것을 미국이 대충 하고 나중에 다 닦아먹고 원금은 큰 손실이 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저는 무엇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방송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을까? 미국 정부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과 일본 이런 나라들을 증오합니다. 미국이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이제 빚이 많이 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처한 이런 경제적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나 일본, 독일 같이 미국에 이제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 이들 국가들의 블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갖다 바친 돈을 해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면 난리가 나겠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재명 행정부는 이제 뭐 내용을 알 수가 없도록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이제 돈을 가져와서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깡패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대한민국에 있다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미국에 갖다 퍼붓고 그리고 원금 보장 이런 것도 입도 뻥끗 하지 않는가. 여기에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것은 파기하고 다시 이제 원점에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미국은 협상을 해주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한국에 관세를 때릴 겁니다. 관세 그냥 맞으세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버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한국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년 정도 힘든 시기 그거 별거 아닙니다. 뭐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 중앙일보에서 윤석열을 본인은 문재인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이제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건 뭐 웃기는 이야기죠. 윤석열은 문재인의 후계자입니다. 이것은 생각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문재인도 인정을 하고 윤석열도 인정을 하는 거죠. 이 윤석열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사표를 내고 나갈 때 문재인은 덕담을 했습니다. 나가서 잘해라. 그런데 감사원장 최재형이죠. 자, 이 양반이 나갈 때는 악담을 했습니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자, 이 최재형 원장이 나가서
혹시나 이제 윤석열의 발목을 잡고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문재인의 구상이 어그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담을 한 겁니다. 문재인 아주 이제 교활한 인간이죠. 자, 그런데 문재인과 윤석열 이 둘은 이제 동전의 양면입니다. 뭐 보수, 좌파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둘은 한 몸이고 이 관계는 2002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문재인이 민정수석 때 윤석열을 다시 이제 이 검찰로 복귀를 시키죠. 그리고 당시 이제 뭐 정권과 연루된 뭐 추악한 권력형 비리 이것을 덮는데 이제 윤석열을 활용을 합니다. 뭐 신정한 건이라든가 뭐 부산저축은행 이런 방식으로 이제 덮어왔던 거죠. 그리고 뭐 울산시장 선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이들 관계는 계속 지속이 되었는데 김건희가 문재인의 최고의 충신이 윤석열이다 이 말을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된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유재열 씨가 했습니다. 이 유재열 씨는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김건희 측에 정치 카운셀링 뭐 자문을 했다, 뭐 컨설팅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이 유재열 씨 유튜브 채널에 캐나다에서 정체 모를 은지라는 여인이 뭐 월 뭐 한 2천만 원씩 슈퍼챗으로 쏘아주고 이런 것을 누가 이제 쭉 캡처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날 바로 이제 유재열 씨는 이제 채널을 폐쇄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다른 유튜버 이야기 하긴 좀 그렇는데 어쨌든 이 양반 뭐 김건희랑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뭐 내용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들은 뭐 컨피덴셜리티 어그리먼트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막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이 문재인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통치를 하려고 했는데 견제 세력이 있는 거죠. 믿었던 조국이 이제 이해찬에 들러붙고 뭐 이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난관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을 데리고 왔는데 양정철이 뭐 파격적으로 민 거 모양은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이 앉히고 자 이제 조국을 끌어내리고 또 이해찬을 견제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뭐 박영선이나 이런 이제 문재인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은 이제 전면에 내세웠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죠. 2024년 이때입니다. 박영선 그리고 뭐 양정철 이들을 데리고 와서 윤석열 내각에 이제 집어넣고 특히 박영선을 총리로 만들어서 이제 친위 체제를 강화하려고 했었습니다. 2024년.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유재열 씨가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저는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뭐 유치한 짓이죠. 박영선, 양정철을 데리고 와서 박영선을 총리에 앉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을 친위 체제로 강화를 한다. 자, 윤석열 친위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친위대는 그대로 문재인의 친위대였습니다. 결국 이자들은 그냥 한 통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역시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었다고 합니다. 뭐 윤석열과 김건희 뭐 여기서 다 등장하는 거죠. 저는 윤석열, 김건희가 뭐 어떤 음모를 꾸미고 뭐 문재인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는 좀 배제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의 사냥개 역할을 하면서 이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보수파를 파괴하고 그리고 이 보수파의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뭐 기지죠, 기지. 이 국민의힘 이것을 조중동과 함께 이렇게 장악을 하고 쑥대밭으로 만든 겁니다. 온갖 거지 같은 새끼들 이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 국민의힘을 장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안에 뭐 한동훈 판이 온갖 잡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그리고 원래 있던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파 세력 이들은 지금 뭐 풍찬노숙하고 있죠. 울타리까지 빼앗긴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20년 후에 만나자. 아마 한 20년이 지나면 다시 집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 보수파 꼬라지가 이렇게 된 거죠. 이 주범이 조중동,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이런 놈들입니다. 자 그런데 감히 제 방송에 와가지고 뭐 윤통이 얼었다 뭐 그리고 한동훈이 뭐 차세대 주자다 이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딴 데 가서 하죠. 딴 데. 자 그리고 일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뭐 지금 뭐 일본 열도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자 대만 그리고 위에 이제 류쿠 제도가 있죠. 오키나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좀 헛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좀 웃고 있을 거죠. 뭐 지금 뭐 센카쿠 관련된 내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센카쿠는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뭐 중국이 이야기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더군요. 뭐 과거에 뭐 사실상 양보한 정황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다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오키나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키나와는 명백하게 이제 2차 대전 때 미국이 싸워서 점령한 땅입니다. 여기에 많은 이제 미국의 젊은이들의 피가 이제 흘렀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오키나와 현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헌병들이 이렇게 쫙 이제 뭐 마을에 순찰도 하고 다닙니다. 완전히 뭐 그냥 쓱 지나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비껴나가고 있죠. 오키나와 주민들입니다. 오키나와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미국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모호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오키나와 상황인데, 뭐 이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뭐 조금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에서 이렇게 순찰하던 사람이 저렇게 이제 잡아채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사실 이 미국이 점령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국은 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이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오키나와는 공식적으로 일본 영토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 점령지죠. 1972년 미국은 기지외 지역의 행정권만 일본에 넘겼습니다. 좀 전략적으로 모호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전쟁으로 오키나와를 점령했고 미군 기지 부지와 면적 그리고 해안선, 자 이제 잠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만 이렇습니다. 자, 이 정도를 장악했는데 묵시적으로는 여전히 점령지로 인식하고 있고 필요시 미국령으로 선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오키나와 먹으면은 밑에 있던 뭐 류큐 열도는 따라가는 겁니다. 자, 중국 역시 미국이 이 점령 상태를 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키나와 독립 공작을 시도합니다만 일본 정부를 상대로 뭐 여러 가지 공작을 하죠. 그런데 이 미국이 딱 여기 버티고 있는 거죠. 통제력을 풀지 않습니다. 미국은 류큐 열도를 이 중국을 저지하고 그리고 태평양을 지키는 방어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전체를 미국의 바다로 인식하고 중국이나 일본과 나눌 생각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이런 미국의 입장에 찬성하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접수하거나 뭐 유사시 어떤 다른 큰일이 터졌을 때 이 류큐 열도 오키나와를 포함해서 이것을 미국령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을지 모르는 열도 침공 혹은 태평양 진출, 이것을 이제 저지해야 된다. 이건 뭐 미국인의 입장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오키나와는 미국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서 빼앗은 영토입니다. 정의, 국제적 합의, 이딴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일본이 진주만을 때리면서 먼저 시작했죠. 미국은 오키나와를 점령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도 결국 러시아가 전쟁으로 힘으로 정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전쟁은 무서운 것이며 한국과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버리고 승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으나 사담 후세인 장단과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세력, 이것은 이라크 내 시아파 세력 그리고 이란에서 지원간 시아파 세력입니다. 이들이 현재 이라크의 3분의 2 가장 중요한 유전지대가 있는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3분의 1을 장악했죠. 그리고 이란과 한통속입니다. 이 때문에 이란이 더욱 강해진 겁니다. 그리고 시리아 파괴 공작, 아이시스, 알카이다 풀어서 이제 시리아 파괴 공작을 했습니다. 미국, 터키, 유럽 국가들 다 조인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피를 흘리고 결국 시리아를 장악한 것은 역시 이제 터키가 이끄는 투르크 세력입니다. 원래 시리아 내 투르크 세력이 가장 컸습니다. 자, 이들이 결국 시리아를 먹고 그리고 한 3분의 2 정도를 장악했죠. 터키 영향권입니다. 터키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미국은 두 경우 다 죽 서서 개중꼴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가장 많은 피를 흘리고 싸워서 쟁취한 자의 손에 떨어지는 법입니다. 오키나와는 미국이 피를 흘리고 싸워서 쟁취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 미국 점령지로 미국 영으로 이렇게 뭐 선언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이 무섭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무서운 진실. 여기에 대한 인식도 없이 대만을 두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력을 가진 중국, 이 중국과 한판하자는 대한민국의 영감들이 지금 뭐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댓글에도 좀 보는 것 같은데 이 병자호란 직전에 조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만을 두고 중국은 전투의제에 불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피를 뭐 희생을 감수하고도 대만을 먹을 그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집단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면은 백전백패죠. 그리고 심지어 대만조차도 중국을 싸워서 피를 흘려서 독립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반수 정도는 이제 우리는 중국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중국은 어떠한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장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대만인들이 진짜 이제 국민들이 단결해서 뭐 끝까지 저항하겠다. 이때 조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때 외부에서 도와줄 수는 있죠. 그런데 현재 대만 모습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뭐 이 동화책 쓰지 마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본은 강력한 해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제 냉전 시기로 돌아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서독입니다. 엄청나게 막강한 지상군, 육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오면은 일본이 당시 뭐 중국의 해군이 워낙 보잘것없고, 그리고 이 소련 같은 경우는 대양 해군을 사실은 만든 적이 없습니다. 늘 이 대륙을 지킨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죠. 일본은 해군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감히 소련이나 중국 해군이 덤빌 수 없는 그런 이제 막강한 해군력으로 무장을 했죠. 자, 지금 이제 최근에는 그 투자를 좀 줄였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쭉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잠수함 전력은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인 지금 이 무기를 만들어내고 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일본이나 독일도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강력한 산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심을 하면은 결국 어느 정도 무장에 성공할 겁니다. 이 미국이 독일과 일본 재무장을 지원을 하는 거, 이것은 명백해졌습니다. 다시 냉전 시절로 가는 거죠. 미국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독일과 일본의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이 독일은 러시아와 전쟁 계획을 이제 딱 이렇게 뭐 1200페이지짜리 전쟁 계획 문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군사력을 갖추고 이제 2029년에 러시아와 한판한다. 불가능합니다. 10년 이상 걸립니다. 일본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크롱 대통령이 어제 이제 프랑스가 이제 뭐 병력 숫자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징집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이 군이 상당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나가버립니다. 황당하죠. 믿어지지 않는, 그리고 바로 뒤에 있고 TV에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마크롱에 대한 어떤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워싱턴 포스트,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 여성들이 필요하다. 이런 미친 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에서 이기냐 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 러시아에 완전히 점령되느냐, 어느 정도 지켜내느냐, 그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여성들이 가세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나간 것들입니다. 그리고 텔레그래프, 뭐 영국 애들 거짓말하는 거, 이거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러시아는 이제 헬멧도 없이, 그리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병사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있다. 자,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러시아 포로입니다. 이 포로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론으로 이렇게 괴롭히고 마지막에 타격해서 죽이는 거죠.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명백한 전쟁 범죄죠. 그런데 이 사진을 가지고 그런데 헬멧도 방탄조끼도 없이 러시아는 병사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지금 뭐 이 미국이나 유럽은 이 젤렌스키에게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식으로 뭐 협상 조건이 오고 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젤렌스키가 트럼프에 동의를 해야지 러시아에 대해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는 버티고 있죠. 그러나 이 젤렌스키 주변 측근들이 엄청나게 부패해 있습니다.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죠. 이런 젤렌스키와 젤렌스키 측근의 부패 상황을 가지고 젤렌스키를 압박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동의를 하든 무엇을 하든 미국이나 소유럽이 원하는 것, 이것은 러시아가 추구하는 것, 이것과 상당히 배치가 됩니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힘으로 전쟁으로 이것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오키나와에서 그랬듯이. 자, 그리고 대만 역시 결국은 만약에 붙게 된다면은 의지가 강한 자가, 많은 피를 흘린 자가 결국 대만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빠져 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만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도 중국 손에 넘어간다. 이런 뭐 황당한 미친 소리를 이제 떠드는 거죠. 그런데
리큐 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점령한 곳입니다. 언제든지 미국은 미국 영으로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때 되면 일본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만,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서는 절박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쪽은 지켜낼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